여러분, 만약에요, 정부가 암호화폐 혁신을 위해서 속도 무제한 테스트 트랙을 쫙 깔아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최근 미국에서 바로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졌습니다. 자, 이 새로운 규칙이 왜 하필 이더리움 생태계의 슈퍼차저라고 불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지금 전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에요. 바로 누가 암호화폐의 수도가 되느냐 하는 거죠.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막 치고 나가는 동안 사실 미국은 좀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잠자던 사자가 깨어났습니다. 암호화폐 수도 테이틀, 그거 우리가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똑같은 문제였죠. 뭐냐면 기술은 진짜 슈퍼카처럼 쌩쌩 달리는데 법이나 제도는 뭐랄까 낡은 마차처럼 터덜터덜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속도 차이, 이게 바로 암호화폐 산업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혁신 면제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규제 샌드박스라고도 하죠.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낡은 규제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발목 잡히는 일 없도록 정부가 여기는 안전하니까 마음껏 실험해봐 하고 특별한 놀이터, 그러니까 보호구역을 만들어준 거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정부가 암호화폐 기업들한테 규제 없는 테스트 트랙을 딱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한 몇 년 동안 복잡한 법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 기술로 한번 마음껏 달려봐요. 와, 이건 진짜 혁신을 하라는 강력한 신호탄 아니겠어요? 그럼 이 테스트 트랙,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진짜 파격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복잡한 서류 절차를 확 줄여주고 무엇보다 진짜 골치 아팠던 증권법 적용을 잠깐 멈춰준다는 거예요. 물론 고객 신원 확인, KYC나 자금 세탁 방지 AML 같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그대로 둬요. 완전 무법천지는 아니고요. 딱 1년에서 2년 정도 혁신가들한테 안전하게 속도를 한번 쫙 내보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멋진 테스트 트랙이 깔렸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왜 유독 이더리움이 이 소식에 이렇게 들썩이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혁신적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서비스들이 달리고 있는 길이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초고속 도로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제도는요, 디파이 개발자들을 콩콩 묶고 있던 규제 리스크라는 가장 큰 족쇄를 그냥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정부가 여기서 달려도 돼 하고 공인해준 트랙 위를 달리는 거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훨씬 마음 놓고 돈을 넣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디파이 생태계의 심장이 어디서 뛰고 있다고요? 맞아요. 바로 이더리움 위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혜택이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으로 쫙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거의 공식처럼 쓰여요. 디파이 시장이 커지는 건 곧 이더리움 생태계가 커지는 신호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디파이라는 자동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차들이 달리는 이더리움이라는 고속도로는 당연히 더 붐비고 그 가치도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와, 그럼 이 테스트 트랙만 있으면 모든 법적인 위험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건가? 하고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제도의 진짜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 제도는요, 평생 면허가 아니에요. 연습 면허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샌드박스라는 안전한 운전 연습장에서 1, 2년 동안은 보호를 받으면서 마음껏 달려볼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실제 도로로 나와서 교통법규를 시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이 있겠구나 하고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제도의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 규제를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샌드박스라는 거대한 실험실 안에서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 미래 기술에 딱 맞는 훨씬 더 똑똑하고 현대적인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거대한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새로운 규칙, 그리고 이더리움의 성장은요, 단순히 코인 시장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인터넷의 다음 버전, 웹 3.0이라는 거대한 변화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웹 3.0이 뭔지 알려면 잠깐 인터넷의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옛날 웹 1.0 시대에는 우리가 그냥 신문 읽듯이 정보를 읽기만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웹 2.0 시대는 어때요? SNS에 글도 쓰고 영상도 올리면서 누구나 읽고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웹 3.0은 뭘까요? 여기서 딱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내가 만든 컨텐츠, 내 데이터의 가치를 내가 직접 소유하는 시대, 디지털 소유권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소유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럼 그 소유권이라는 걸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고 또 어떻게 그 가치를 키워나가지? 웹 3.0은 여기에 대해서 토큰이라는 아주 독특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웹 3.0에서 토큰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사고 파는 투자 수단, 그 이상이에요. 첫째, 이건 프로젝트의 지분 같은 거예요.
소유권을 나눠 갖는 증표죠. 둘째,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처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열쇠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가 잘 되게 도와준 초기 사용자들한테 주는 보상이기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역할이 합쳐져서 엄청나게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웹2항공은요, 소수의 거대 기업이 동네 모든 건물을 다 소유한 그런 중앙 집중형 도시 같아요. 우리는 그냥 새들어 사는 거죠. 반면에 웹3.0은 뭐냐면 모든 주민이 마을 토큰을 하나씩 사서 다 같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커뮤니티 같은 겁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발전하도록 내가 직접 참여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도 다 같이 나눠 갖는 거죠.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결국 이 새로운 테스트 트랙이 웹 3.0을 만드는 개발자들한테는 정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에요. 가장 큰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째는 법적 리스크가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거 만들었는데 불법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어때요? 당연히 투자가 더 잘 들어오겠죠? 결국 더 똑똑한 사람들과 더 많은 돈이 웹 3.0으로 막 모여들게 되는 아주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쫙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미국이 만든 테스트 트랙은 암호화폐 혁신을 위한 안전한 엑셀이다. 둘째, 이더리움은 이 새로운 길 위를 가장 빠르게 달릴 슈퍼카라서 가장 큰 혜택을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웹 3.0이 그냥 몇몇 사람들의 실험이 아니라 미래의 금융 시스템 그 자체가 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말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세계가 있었죠. 바로 전통금융과 탈중앙금융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혁신 면제 제도라는 어떻게 보면 작은 규칙 하나가 마침내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를 놓는 첫 번째 돌이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그 역사적인 순간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